대량 성전 탐방대만 하더라도 한 7년 동안 장관이 6명 바꾸면서 아직도 해결 못했습니다. 그게 총리실에서 얘기하는 행정부 효율성입니다. 한전의 그 임직원들의 그 재미 업무 자세를 의식개혁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전국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게 되고 정치권이 이거에 또 책임지고 나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 이해를 시키고 또 그 결과가 옳은 결과로 중소기업이 가야지 특허 분쟁에는 이겨놓고 나중에 그 중소기업이 망하는 이 생태계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완 의원의 24시 그리고 해고와 다짐을 위한 정책후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진은 서해대교 개통과 당진 평택항 개항, 철강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당진은 농업시대를 지나 철강의 시대, 항만의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당진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얼어붙었고 발전은 조금씩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 가지 문제점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대형 건설 경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둘째,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기업 이전이 줄어들고 있으며, 셋째,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싸 서산, 예산 등으로 점핑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당진 발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의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입지 여건 중 항만 여건을 크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해대교 밑에 조성되고 있는 당진 내항과 신평, 매살리 간 연육교 건설을 서둘러야 합니다. 올해 용역비 3억을 정부 예산에 확보했고 앞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 설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진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항만 관련 국가기관 유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진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출 등으로 입주기업 경기가 좋아도 당진 경제는 나빠지는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진 경제와 입주기업 간에 제대로 된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2012년 총선 때 세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선순환적인 취업구조 구축이고, 둘째는 당진 기업의 협력업체 참여이며, 셋째는 입주기업 근로자의 당진 이주 및 본사 이전 사업입니다. 저는 임기 동안 이 매듭을 하나하나 풀고 입주 기업들과 당진 지역 경제 간의 부족한 연결고리를 이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에서 7번째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당진에 유치하여 당진의 청년들이 당진에서 교육받고 당진에서 취업하고 당진에서 거주하는 자생적 취업구조를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5년간 513억을 투자해 산학융합기술대학을 건립하고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둘째로, 지난 10년 동안 협력업체가 주로 포항이나 광양에 연고가 있는 기업들이 맡아왔다면 앞으로 당진의 10년은 당진 향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신규 사업이나 공모 입찰 사업 중심으로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로, 당진의 우수한 인문고 육성을 위해 당진고등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증축을 적극 지원해 내년 초에는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 아울러 송악중학교 교사 신축, 합덕제철고 실습장비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서 입주기업 근로자의 당진 이주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제철 등의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본사가 인천에 있습니다. 경영진이 있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 있는 것은 현대제철의 모기업이었던 인천제철 때의 관행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당진 제철소가 인천보다 매출액이나 종업원의 수에서 2배 이르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법인 등록지를 당진으로 이전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비정상의 정상화일 것입니다. 더욱이 현대제철의 본사 이전은 당진 사람들에게는 수건이요, 이는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환경 문제도 원만히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당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당진 전통시장은 당진 시민들에게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상인과 당진시가 개발 방식을 두고 대립하느라 개발의 혜택을 대형마트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로 하여금 전통시장 공공시설 투자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하게 했고, 지난달 19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혼합형 시장 정비 사업을 제안하였고, 그 시범사업으로서 당진 전통시장 관련 예산을 금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해 당 차원에서도 서민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지역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지난 7월 17일 당진에서 시장 상인회와 함께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당진시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꿈이 있습니다. 꿈에도 못 잊을 내 고향 당진을 프랑스 남부도시 소피와 앙티폴리스와 같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입지하는 첨단 도시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일입니다. 저는 당진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 중 또 다른 하나는 입법 활동입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제정, 통과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께서는 저에게 감세패를 주셨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가공론위원회법이 제정 통과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등 국책사업에 대해 여야 간 갈등이 국론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제가 대통령실 사회통합지원단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구상했던 것으로서 프랑스의 CNDP 제도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 폐기장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선 기간 동안 당진의 유권자들로부터 싸우지들 말어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요청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기뻤고 제가 있어 여러분들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기쁘시죠?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진 시민 여러분 기쁘시죠? 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